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도면 수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신입사원의 첫 번째 업무는 보통 도면 수정입니다. 제가 신입사원 관련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3일차쯤 되면 설계 과장님이 현장에서 호출을 합니다. 최신입 시 현장에 스케치할 게 있으니까 스케치 준비해서 공장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죠. 그러면 스케치할 준비를 하고 공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최신입 씨, 여기 간섭 보이죠? 이거 11시까지 수정해서 오전 중에 발주하세요. 도면은 A팀 정대리한테 받고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과장님은 출장을 가버리십니다. 참 난감하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난감한 상황이니까 저와 함께 어떻게 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A팀 정대리님을 찾아가서 도면을 받아야 되겠죠? 도면을 받아봤더니 이렇게 조립도와 부품도 그리고 구매품에 대해서 정보를 줍니다. 도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밑에 녹색 플레이트가 한 장 있고 그 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이런 플레이트를 로케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얀색 플레이트에 3개의 탭이 있는데 이 자리에 구매품이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볼트가 대각선 방향으로 채워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립품이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섭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어떻게 조립이 되었는지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간섭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 편에는 기본적인 조립품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수정한 조립품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공장에 내려가서 현장 스케치를 해온 치수입니다. 이 치수를 가만히 대입을 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구매품과 살짝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구매품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지고 빼야 되겠죠.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매품을 움직이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매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도를 틀어준다거나 위치를 바꾼다거나 하게 되면 그 용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의 방법은 설계실에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받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매품 같은 경우에 옆으로 옮겨도 되나요?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매품 같은 경우에는 상하 좌우로 10mm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괜찮다라든가 어떤 가이드, 지침을 주면 그 지침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구매품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10mm씩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알고 그 다음 걸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품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이 볼트입니다. 이 볼트는 왼쪽에서 보시면 스프링 와샤하고 평와샤도 있죠. 그래서 큰데요. 중간에 있는 구매품을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이 볼트와 겹치기 때문에 간섭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카운터 보어 작업을 해놨거든요. 카운터 보어 작업은 볼트 머리가 철판 속으로 들어가게끔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멍을 카운터 보어 처리를 하게 되면 볼트 머리가 철판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품과 간섭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구매품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다른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볼트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런데 이 구매품을 오른쪽으로 밀게 되었을 때 위쪽을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이 구매품을 오른쪽으로 밀게 되었을 때 볼트 구멍이 겹치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 구멍이 서로 겹치게 되면 두 구멍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반드시 겹치지 않을 만큼 더 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 구매품을 보시면 하얀색 그리고 녹색 철판의 끝부분에 붙였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볼트와 볼트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이번엔 위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을 살펴보니까 간섭 부위에 이렇게 볼트가 있죠. 이 볼트 부분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간섭 부위는 전부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 잘라준다는 것은 이쪽에 있는 녹색과 하얀색 철판 부분을 전부 다 커팅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탭자리 이 부분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준핀 2개에 볼트 2개로 이 전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볼트 하나가 사라진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볼트를 오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볼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도면을 바꾼다면 문제가 됩니다. 바로 구매품과 간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 역시 이렇게 카운터 보호 작업을 해줘서 서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간섭이 발생한 부분과 하얀색과 녹색 플레이트를 얼마나 커팅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5에서 10mm 정도면 여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매품이 이 정도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구매품의 끝선과 나란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이 간격이 약간 여유가 있다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플레이트의 홈 밑바닥을 중심으로 옆으로 이동을 시켰더니 다행스럽게 구매품의 선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선을 따라서 도면을 그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본다면 하얀색 플레이트와 녹색 플레이트 모두 다 이 정도 여유에서 공통되게 커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수정 작업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완성된 조립품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왼쪽 상단에 흰색과 녹색 부분 모두 다 커팅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탭 자리가 가운데로 옮겨왔죠. 그리고 간섭이 생기지 않게 두 개 다 카운터 보호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3개의 탭을 새로 뚫었죠. 이 탭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매품을 새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각 부품별로 보게 되면 먼저 녹색 부분이죠. 녹색 부분은 이 위치를 커팅하게 되고 탭을 이쪽 중간쯤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플레이트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쪽에 동일하게 커팅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카운터 보호 2개가 들어갔습니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구매품이 새로 배치될 부분에 이렇게 교차하지 않게 3개의 탭을 새로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수정도를 그리는 것이거든요. 신규 도면이 아니고 수정도입니다. 수정도를 그리실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원래 있었던 선이라든가 원래 있었던 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우시면 안 돼요. 원래 있었던 곳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더 추가로 그리신 다음에 빗금을 그린다거나 해서 영역을 표시해 주시고 이 부분을 커팅하라고 별도의 지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커팅할 것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밀링으로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코너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부분 내부에 여기도 있네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라운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링 엔드밀이라는 공구가 동그랗게 생겨서 이쪽에서 진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직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직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를 표시해 주게 되면 한 번에 쉽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치수들이 있다면 다 지우셔도 됩니다. 지우시고 이것은 수정도이기 때문에 새로 작업해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이 부분이겠죠. 위에서부터 얼마만큼 커팅을 하고 이 부분도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어느 정도 커팅을 하고 못따기는 어느 정도로 해주고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면 되고요. 이 탭이 이쪽에서 이동해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탭의 경우에는
기준 면에서 치수 기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기준 핀에서 치수 기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얀색 플레이트에는 3개의 탭을 새로 뚫어줘야 되죠. 이 3개는 약간씩 위치를 이동시킨 건데요. 이동시키실 때 반드시 탭이 겹치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 기존의 선들은 지우시면 안됩니다. 그냥 두시고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을 별도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커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기준면에서 치수를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수정도로서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좀 더 쉽게 하시려면 평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설계 보조표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볼트의 여러가지 형상과 그 다음 너트, 그 다음 카운터 보어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준 핀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도면을 그리실 때 활용하시면 실제 수정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빨리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구매품 실린더 하나를 갖다 놨는데요. 아래쪽은 제가 예로 들었던 구매품입니다. 이런 구매품들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오토캐드라든가 3D 도면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도면들을 활용해서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 여러가지 장단점이라든가 작업할 때 실제로 필요한 기술들을 터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치수 기입입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아주 간단한 치수 기입이 있죠. 이렇게 간단한 치수 기입도 규칙에 맞춰서 전체적인 면에서 빠지는 것이 없도록 치수 기입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한 치수 기입이죠. 하지만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단순한 치수 기입과 규칙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 회사에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복잡한 치수 기입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도면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